안녕하십니까? 패션 5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가 시작되면 86,400초의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이 1분 1초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쓰는가는 자신들이 몫이겠죠. 이 시간을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영상은 은퇴 후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이 인생 잘 풀린다고 합니다. 특징 8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늘 목표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도 살면은 고난들이 있죠. 비가 심하게 퍼붓기도 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살아갈 의지가 생기죠. 반면 목표 없이 살다 보면 비가 올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무서워서 피해가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살아갈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함께 몸을 맡겨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객관화를 잘한다.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기가 바라는 자신, 남들이 보는 자신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나이가 들면서도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직면해도 잘 풀리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셋째, 메타인지가 높다. 자기 인식 능력이 높다는 것인데요. 자기 인식 능력을 알고 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이 원하는 것과 지향하는 것을 잘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은퇴 후 맨 앞에서 말씀드린 하루 86,400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도 잘 활용하겠죠. 시간 배분을 달리하면서 자신에 맞는 전략법을 만들어 잘 실행하니 물론 결과도 좋겠죠. 더 쉽게 건강을 예로 들게요. 건강에 메타인지를 적용하면 내 몸에 대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건강할 때까지 일하는 게 가능할지, 어느 계절에 조심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내 몸에 효과적인지까지 알고 실행하게 되니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 궁금하시죠?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는 기록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수치로 기록하거나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인데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수치로 기록, 그래야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인지할 수 있고, 문장으로 기록도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자신의 감정 조절이 한쪽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행복, 화남, 슬픔, 이런 정도 단순한 단어 표현이 아니라 설레는, 감동적인, 벅찬, 평온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미세하게 구분해서 표현한 문장으로 기록하면 메타인지가 높아져 자신의 감정 조절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잘 웃는다. 우리는 살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명상을 하며, 어떤 이는 확언을 하면서. 확언이라 함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인데요. 확언을 하는데 의문형의 확언을 하라고 합니다. 왜 나는 잘 되지? 왜 나는 어딜 가나 돈을 잘 벌지? 왜 나는 살이 빠졌지? 왜 나는 월 소득이 점점 늘어나지? 왜 나는 은퇴 후에도 일을 잘 하지? 왜 나는 은퇴했는데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지? 왜 나는 나이 들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이렇게 의문형 확언 사용은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답은 무의식에 있습니다. 이 확언의 효과를 높이려면 확언하면서 웃으라는 것입니다. 웃음은 돌연히 나타나는 승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은퇴하니 하루하루가 즐겁지? 하하하! 이렇게 말입니다. 다섯째, 멘탈이 좋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 멘탈이 강해야 한다는 말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들어왔죠. 멘탈이 강하면 어떠한 외부 자극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멘탈은 나이 들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뭐든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가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멘탈 강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퇴 전까지는 생활 자체가 빡빡했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요. 이젠 살면서 첫째,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만큼 실망 또한 큽니다. 자식에게도 항상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칫 실망이 클 수 있답니다. 자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결과가 안 좋아도 예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나이 들어서는 누구와 경쟁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자세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난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야 해.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더욱 나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멘탈 강해지는 법 세 번째는 여유를 잃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여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복잡하여 풀리지 않던 일도 하나하나씩 잘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거 복잡하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잘 해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중요한 것이죠.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인데 부정은 부정을 연달아 놨지만 긍정은 긍정을 연달아 낳음으로써 더욱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이런 효과가 멘탈을 강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방법은 거절할 줄도 알라. 거절을 잘하는 것도 멘탈 강해지는 방법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거절할 경우 그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 또한 들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으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경우 나 또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은퇴 후 나이 들면서는 나를 위한 삶이 소중합니다. 좋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멘탈을 유지하고 또한 강해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 특징 여섯째, 주변 정리정돈을 잘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책상, 식탁 위, TV 놓인 탁자 위를 봐보시죠. 정리정돈 잘 돼 있나요? 다음으로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 한번 봐보시죠. 어떻습니까? 먼저 책상 위에 필요 없는 물건 버리고 청소에 정리정돈하십시오. 컴퓨터 파일들 중복된 거 많죠? 어떨 땐 어지럽지 않으세요? 폴더 만들어 정리해보세요. 날씬해짐과 머리가 쌈박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쌈박하다 뜻 아십니까?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시원스럽도록 마음에 들다. 또 일의 진행이나 처리 따위가 시원하고 말끔하게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분명 풀리지 않는 일도 술술 풀리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서 이젠 복잡화된 생각을 단순하게 하려면 생각을 당장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변 청소와 정리정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청소, 정리정돈만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가 잘 안 풀리신다면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난 왜 이런 팔자를 타고났지? 라며 자신의 운명을 탓했던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접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운명을 탓하게 되죠. 잠시 불교 이야기할게요. 애석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불교에서도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 배경엔 업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가르침의 명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이 어떤 운명을 가져오는지 말해줍니다. 전세의 인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것이 그것이고 내세의 과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지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과관계가 여기서 나왔죠. 하지만 이 가르침은 또한 희망적입니다. 인연 과보를 중시하는 불교는 숙명론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해진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하죠.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꿀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악행을 삼가하고 선행을 쌓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균형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이 들면서는 더욱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요. 특징 여덟 번째, 잘 풀리는 말투를 사용한다.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잘 될 거야. 나도 잠재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아. 된다,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해. 자, 여러분, 나이 들면서 뭘 해도 잘 풀리려면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많이 베풀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선행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웃고 감정을 감사로 바꾸고 행운을 확신하며 왜 나는 은퇴하니 하루하루가 즐겁지? 하하하. 마치겠습니다. 은퇴 후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이 인생 잘 풀린다고 합니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